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 대 강원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현대는 리그 선두를 시즌 개막 이후 한 차례도 내주지 않았다. 대전 시티즌에 패하며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전을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했죠. 그 기간 김영권과 김기희, 서령우의 수비 라인은 2차례 무실점 경기를 합작했고 박구도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난 대구FC 원정에서는 선발 출전한 황재환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루빅손과 엄원상, 이청용 등 이선의 지원도 대단하죠. 강원FC는 수원FC 원정에서 졸전 끝에 패했다. 상대의 퇴장이 나온 후반 초중반 이후 경기 흐름을 주도했지만 마무리에 실패했고 외려 쐐기골을 허용했습니다. 원정 연전에 들어가 있기에 선수단이 다소 피로한 최근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발레고와 박상혁, 임창우 등 주말에 짧게 뛴 선수들의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강원FC 상대로는 지난 시즌 수입을 비롯해 20경기 이상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강했다. 이번 홈경기에서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규와 루빅손 등 지난 주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나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이규성과 아타루가 중원을 장악할 울산현대가 시즌 10승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 대 포항스틸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는 홈경기에서 울산현대에 대패했다. 전반 이른 시간에 많은 실점을 했고 후반 반등을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세징야의 부상 이탈 속에 에드가와 고재현의 공격 파트너로 바셀루스를 내보냈는데 전혀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고 세라토도 여전히 부진하죠. 장기간 이탈 중인 페냐에 이어 세징야가 2주 이상 결장해야 하기에 최원권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에 연패하며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전에서는 퇴장이 나왔지만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죠. 그래도 이호재를 선발 출전시켰기에 이 경기에는 제카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징계 중이던 김인성도 돌아오고 부상으로 최근 경기들을 빠졌던 완델손과 김종우 등의 복귀도 유력하기에 이번 원정에는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대구FC는 20대 초반 선수 중 가장 큰 기대를 주는 고재현과 더불어 에드가가 공중볼을 장악하며 득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그랜트와 심상민, 신광훈 등이 나설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진을 수비에 넘어서기 어렵죠. 제카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것이고 김승배와 백성동, 김인성 등이 이선에서 기회를 만들 포항 스틸러스가 연패를 끊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서울 대 광주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서울은 전북현대를 경기 내내 두들겼지만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시작 10여 초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박동진이 다시 한 번 전북현대 상대로 동점골을 뽑아냈죠. 어린이날에 3만 명 이상이 찾아온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황의조와 나상호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울산현대를 추격하는 리그 2위고 이번 시즌 확실하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시즌 초반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무득점에 그쳤죠. 사드로가 골 결정력 문제로 고전하는 데다 하승훈과 아산이 등 이선의 지원도 줄었기에 리그 1팀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수 감독과 FC서울 선수들은 모두 이 경기를 준비했다. 지난 광주FC 원정 이후 이정효 감독이 수비 위주로 나선 FC서울을 극딜했기에 임상협의 날선 인터뷰를 비롯해 선수들의 감정이 좋지 않죠. 리그 최고의 선수인 나상호를 비롯해 화이조와 팔로세비치가 광주FC의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홈의 2점도 누릴 FC서울이 우위를 가져갈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를 제압하고 이번 시즌에도 준결승에 진출했다. 밀란 더비가 열리는 다른 준결승 대진이 약하다는 평가 아래 사실상 결승이라 분리오는 맨체스터 시티와 대결을 1차전 홈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호드리고의 멀티골로 오사수나를 잡고
구강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기에 맨시티 상대 승리를 노린다. 부상과 징계 없이 풀핏으로 나서는 홈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고 준결승에 왔다. 16강 라이프치히전 8골을 포함해 엄청난 화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너먼트에 들어와 원정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친 점은 부담이다. 홈에서 승부를 보는 과르디올라 스타일상이 경기도 디아스와 스톤스, 아케의 백스리를 중심으로 버티는 축구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등 절정의 폼을 자랑하는 브라질 2선 공격수들과 더불어 벤제마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카마빙가와 크로스 등 중원을 지원할 선수들도 즐비하죠. 그러나 빈도안과 로드리, 데브라이너를 중원에 내보낼 원정팀이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맨시티가 확실한 수비 축구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샬럿 FC 대 올랜도 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중원 전진성이 문제라 득점력이 마음처럼 올라온 상황은 아니지만 샬럿이 5경기 2골에 그치고 있던 뉴욕시티에게도 다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누수가 너무 심하죠. 애초에 샬럿의 경우 리그에서 실점 기대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에서는 올랜도가 앞서고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올랜도가 중원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주도권을 쥐는 유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샬럿 툴리오마, 코르호, 모라, 조브 위아크, 올랜도 페레이라.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24골 대 1.04골,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3.00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65%, 통산 상대 전적 3전 1승 0무 2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100%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